유치원 알아볼 때 애가 둘이 있는 집의 얘기도 많이 듣게 되었는데, 첫째를 영어 유치원을 안 보낸 엄마의 경우에 되게 많이 후회하는 걸 들었어요. 애가 초등학교를 갔는데 쉬는 시간에 영어 단어가 나왔는데 애들은 그 말을 다 알아서 서로 자연스럽게 영어로 갑자기 대화가 되고, 자기는 그게 무슨 말인지 잘 몰라서 약간 애가 위축된 기분을 받았다고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영어 책을 아무래도 이제 엄마 아빠가 직접 읽어주고 봐줘야 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가정 환경에 서포트가 조금 있어야지 아이들이 영어 실력이 조금 더 많이 느는 것 같아요. 그럼 부모도 영어를 잘해야 되겠네. 만약에 자녀가 못하면 막 무시당할 것 같은데 나중에? 아빠 이것도 뭐냐고. 일반적으로 영어 유치원의 시간표가 한 교시당 40분이 진행되는데, 이 성향이 또 맞는지 맞지 않는다면 내 아이는 조금 더 활발하고 활동적인 움직임이 많은 기관을 선택하는 게 아이랑 좀 더 맞는 환경이 될 수 있겠죠.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실제 우리 자녀분을 영어 유치원에 보내고 계신 학부모님을 모시고 검색으로 알 수 없는 실제 경험을 통해서 생생한 정보를 전달드려 보겠습니다. 네, 간단히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청담동에서 6살 남아를 키우고 있는 엄마입니다. 현재 삼성동에 있는 영어 유치원에 다니고 있으며 4세 때부터 다녀서 4년차 올라가게 됩니다. 그럼 처음에 영유는 어떤 계기가 있어서 보내시게 되신 거예요? 저는 처음에 영어 유치원을 다 보내야 되겠다라는 생각은 없었는데, 저희 아이는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었어요. 한 반에 아이들이 4, 5명 있는 조그만한 어린이집이었는데, 아이들이 가족 여행을 간다거나 가족의 일정으로 인해서 자주 결석을 하다 보니까 저희 아이만 매일 등원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 저희 아이가 4세 때 3세나 2세 어린 애들이랑 놀게 되고, 동생에게 양보를 한다거나 아이가 울면은 아이 입장에서 좀 시끄러울 수 있는데 그거를 참아야 되고 이런 게 싫었나 봐요. 그래서 등원 거부로 이어지다 보니까 다른 어린이집으로 우선 알아봤는데, 11월에 유치원 유아 모집을 지원하는 시기인데 집 근처 3개 유치원을 지원을 했는데 집에서 제일 멀고 셔틀이 없는 유치원이 되어서 매일 내가 거기까지 라이딩을 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럽겠다라는 판단이 돼서 아이가 바로 다닐 수 있는 유치원을 알아보다가 이제 영어 유치원으로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영유가 또 비용이 비싸다는 얘기가 많잖아요. 그럼 비용 증인 것도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저희가 다니는 영유 기본적으로 얘기 드리면 수업료, 재료비, 셔틀비, 급식비, 교재비 한 달에 기본 구성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다 포함했을 때는 대략 250에서 270 기본 수업료만 했을 때 그렇고요. 방과후도 이제 뭐 과목마다 금액이 다르고 신청한 요일마다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50 정도? 추가를 보통 하나요? 비율이 보통 어떻게 돼요? 기본으로 충분한 건지 아니면 이렇게 추가 수업을 통해서 하는 게 좀 대세인 건지. 기본 수업 시간이 3시 30분에 끝나는데 방과후를 하게 되다 보면 아무래도 유치원에 머물 수 있는 시간이 좀 더 길어지니까 맞벌이 부부이시거나 보육 개념으로 맡기길 원하시는 부모님이시라면은 방과후를 활용하시기도 하시고, 아이들이 또 내가 좋아하는 친구가 방과후를 하면은 같이 하고 싶어하는 성향이 있어서 뭐 방과후 신청 시즌에 뭐 서로 물어보면서 스케줄을 맞추기도 하고. 만약에 내가 좀 맞벌이여가지고 3시 반에 끝나면 이후에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결국에 아까 말씀 주신 기본 수업료에다가 더하면 거의 뭐 한 450까지 가는 건가요, 대략? 달에 400만 원 정도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아, 400만 원? 그럼 지금 자녀분이 몇 년 차라고 하셨죠? 4년 차요. 4년 차면 단순 계산해도 그 추가 수업 계속 하신 거고. 네. 계산해보진 않았어요. 와, 그러면 실례가 아니라면 부모님 두 분은 어떤 일을 하고 계세요? 저희는 그냥 대기업 맞벌이 부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대기업 맞벌이로 이게 가능한가요? 현실적으로 좀만 두드려보면 답이 안 나올 것 같은데? 저희가 근데 다른 취미 생활이 크게 없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는 사실 어린이집을 한 군데만 다녔었던 게 아니고 3군데로 옮기게 됐어요. 첫 번째는 인원이 없어서 어린이집이 없어졌고요. 두 번째 어린이집에서는 아이가 한번 크게 다치는 일이 있었는데 원장 선생님과 담임 선생님의 케어가 아이를 믿고 맡길 수가 없겠다 라는 판단이 생겨서 세 번째 어린이집으로 옮기게 되었었고, 세 번째 어린이집에서도 사실 너무 만족스럽게 학부모로서는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친구들이 없다 보니까 너무 심심해하고 등원 거부가 약간 생기다 보니까 그래서 옮겼기 때문에 금액이 부담스럽긴 하지만 감당할 수 있는 선에서는 계속 그 유치원을 보내고 싶은 마음이 컸습니다. 어쨌든 그 부부가 취미생활 아끼면서까지도 이렇게 보내려고 하셨는데 그런 교육비 문제 때문에 부부간에 좀 다툰 적은 없으세요? 처음에는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냐라는 말을 했는데 아이가 성장하고
잘하는 모습을 보니까 되게 또 흡족한지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 성장이라는 게 또 영어를 일상생활에서 구현하는 모습을 보니까 네. 아 괜찮다.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다. 본인 때랑 비교를 하기도 하고 그랬을 때 제법 잘하네, 너무 좋다 라는 생각을 많이 갖게 된 것 같아요. 현재 지금 자녀분 다니시는 곳에 부모님들은 보통 직업이 어떻게 되세요? 왜냐면 월 400은 아무리 취미생활을 안 한다고 하더라도 과연 이 부모 둘이서 번 돈으로 과연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생각이 좀 들거든요. 대기업 부부이신 분들도 있고 아니면 전문직 부부분들 아니면 사업하시는 분들 카테고리가 좀 다양하게 있는데 아무래도 전문직이나 뭐 이러신 분들은 아이가 지금 잘하는 걸 원하셔서 공부를 좀 많이 하자, 국영수 아니면은 뭐 책 읽기 이런 걸 많이 해서 아웃풋을 많이 내자 약간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좀 정말 이런 표현 그렇지만 바등바등 열심히 해가지고 이렇게 모아가지고 자산 투자를 했으니까 뭔가 만들어야 돼. 학원에 좀 푸시를 하는 분들이군요. 네 아무래도 전화도 하면서 뭐 요구하고 맞습니다. 이런 스타일. 뭐 사업을 하시고 아니면 좀 넉넉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여름 되면은 해외로 괌, LA 이런 데로 놀러 갔다 오시고 한두 달씩 그다음에 겨울 되면 뭐 스위스, 영국, 삿포로 이런 데라도 갔다 오시고 그런 분들도 다양하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분들은 오히려 교육에 많이 이렇게 신경을 안 쓰시고 애들 활동에 그 시기에 할 수 있는 경험치에 되게 신경을 많이 쓰시는 것 같아요. 좀 직업군마다 선호하시는 교육 스타일이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또 부모님 도움도 혹시 받나요? 혹시 받으시나요? 실례가 아니라면. 저희 부모님이 어렸을 때 언어는 미리 해주는 게 좋다고 적극적으로 지지랑 지원을 해주셔서 영어 유치원으로 보내게 되었습니다. 사실 솔직히 말씀해 주셔도 오픈을 하면 아버님께서 고등학교 선배님이시잖아요. 한번 제가 사석에서 말씀드렸는데 아버님께서 고등학교 동창 모임을 가셨대요. 근데 거기서 동창인 친구분들께서 지금 너가 한창 그래도 일할 에너지가 있고 여력이 있을 때 지금 너가 손자녀들을 지원해주는 게 맞다. 너가 나중에 뭐 증여, 죽어서 상속 이런 게 아니라 정말 너를 위해서라도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영어 유치원 비용이 말씀 주신 대로 사실 상당하니까 아까 기본이 한 250만 잡아도 연애 뭐 거의 한 3, 4천 되는 건데 그거를 부모 도움 없이 하는 게 또 쉽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 들어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아무래도 직업군이 대기업도 물론 많이 버는 직업군이긴 하지만 뭐 사업을 하신다거나 전문직 분들이 많으시고 아니면은 여유로운 조부모님이 있으신 분들 뭐 그래서 되게 다양한 것 같습니다. 그 비싼 거는 왜 비싼 거예요? 아까 말씀하신 뭐 재료 비용이 있겠지만 뭔가 시설이 뭔가 다른 건가요? 아니면 안에 선생님들이 유명한 선생님들이? 저희 유치원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일단은 단독동으로 되어져 있고 두 번째 저희는 조리 선생님이 따로 계셔서 매일 조리를 하고 계세요. 그 아이들을 위한 식단이 그 매일 바뀌는 거예요? 아침에는 간단한 스낵을 이제 준비해 주시고요. 점심이 있고 그다음에 방과후를 하는 친구들에게는 뭐 석식까지는 아니더라도 간단한 간식을 먹고 옵니다. 세 번째는 해외 유명 대학 누구나 들으면 다 알 수 있는 그런 대학교 출신인 선생님들이 강사로 오시기 때문에 그만한 비용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아까 한 건물에 다 있다는 거는 뭐가 이렇게 메리트가 있는 거죠? 4세는 뭐 2층, 5세는 3층, 6세는 4층 이동이 없으니까 한 건물에서 안전하게 계속 놀 수 있고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럼 뭔가 서울 내에서 그 유치원 간에 그런 티어가 있어요? 탑 티어라고 하는데 어디가 있어요? 탑티어는 아무래도 게이트, C게이트, 뭐 PSA 뭐 이 정도를 다들 많이 선호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면 거기는 약간 학습식 분위기고 아이들도 좀 많은 편이고 많이들 선호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또 이제 부모들도 얘기했지만 자녀분의 친구분들 좀 어때요? 반 친구들을 보면은 여름방학, 겨울방학 이렇게 좀 있는데 뭐 해외에 잠시 체류를 많이 한다거나 부모님도 외국인이시고 아이도 외국인이어서 뭐 해외에서 체류를 많이 한다거나 아니면 해외에 또 지인이나 가족들이 있어서 오래 있다 오거나 아니면은 방학 때 이제 해외에서 진행하고 있는 캠프를 직접 하고 온다거나 그런 경우들이 아무래도 좀 일상적으로 많은 것 같습니다. 혹시 자녀분이 그런 게 영향을 받지 않아요? 나도 어디 갈래 뭐 이런 거 없어요? 저희 아이가 요새 축구를 많이 좋아해서 미국을 많이 가고 싶어 합니다. 자기도 뭐 손흥민을 진짜 뛰는 걸 보고 싶다. 가자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현실상 저희가 시간을 내는 게 쉽지가 않아서 일단은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뭐 좋은 영유를 보내기 위해서 뭐 한 3세 때 과외를 하는 친구들도 있고 3세 때 과외를? 언어 유치원을 보내면서 뭐 숙제 외에 다른 더 공부를 하기 위해서 과외를 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뭐 숙제를 위해서 과외를 하는 친구들도 있고 그리고 영어 유치원을 다니고 있지만 부가적으로 조금 더 하기 위해서 영어 학원이나 영어 과외를 하고 있는 집들도 있고
그러면 실제로 지금 자녀분께서 4년차라고 했잖아요. 어때요? 영유를 보내고 나서 영어 실력이 좀 는 것 같아요? 저희 아이 같은 경우에는 놀 때도 혼자 영어로 말하면서 놀기도 하고 팝송을 들으면서 자기가 다 들리는지 한두 번 듣고 그냥 다 따라서 부르고 뭐 외국인을 봤을 때 거부감이 없고 그냥 외국인이네? 말을 한번 걸어볼까? 약간 그런 마음도 생기고 그런 아웃풋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혹시 자녀분이 영유 다니면서 좀 영어에 눈을 떴다, 좀 귀가 트였다 이런 순간이 있으셨나요? 한 1년쯤 지나고 코엑스를 가게 됐는데 코엑스에 행사가 많다 보니까 외국인들도 되게 많은데 외국인들이 지나갈 때마다 쳐다보면서 저 사람은 어떤 언어를 하지? 내가 아는 건 영어뿐만인데 외국인인데 영어가 아닌 다른 언어를 하네? 하면서 관심을 갖고 어느 순간은 다양한 언어들이 느껴지니까 시끄럽다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요새는 자기가 이제 영어를 할 줄 아니까 태블릿 PC를 통해서 좋아하는 축구 선수의 인터뷰 영상을 보면서 뭐 영어를 혼자 듣고 있거나 아니면은 뭐 호날두 같은 경우에는 스페인어를 말하기 때문에 난 스페인어를 배워보고 싶어 엄마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하고 영어뿐만이 아니라 다른 언어에도 관심을 많이 갖더라고요. 너무 뿌듯하겠다 그런 포인트는. 부담도 물론 되겠지만. 사실 너무 행복해요. 너무 기특하다고 느껴져요. 왜냐면 저는 공부를 많이 시키진 않은 편이에요. 저는 사실 전집을 사준 적도 없고 집에서 책을 많이 읽어주는 엄마도 아닌데 혼자서 영상을 볼 때도 영어로 된 거를 즐겨서 보고 그래서 너무 기특하고 보내길 잘했다. 아이가 이렇게 좋아하는구나. 거부감도 없고 그래서 너무 뿌듯합니다. 그 자녀를 영유 보내는 거에 있어서 사실 우리 또래의 영어 교육 받은 친구들이 세대들이 스피킹 이런 거 잘 못하잖아요. 뭔가 어렸을 때라도 영어를 좀 했으면 내가 나중에 편하게 살 수 있고 기회도 많을 수 있고 약간 이런 맥락을 좀 보내는 것 같기도 한데 소위 좀 부모의 욕심으로 그런 것 좀 없으셨어요? 물론 없진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면 그냥 지금 우리 생각만 해도 영어만 잘해도 먹고 사는데 문제 없는 직업들도 되게 많기 때문에 약간의 욕심은 있었는데 처음에 영어 유치원 알아볼 때 애가 둘이 있는 집의 얘기도 많이 듣게 되었는데 첫째를 영어 유치원을 안 보낸 엄마의 경우에 되게 많이 후회하는 걸 들었어요. 애가 초등학교를 갔는데 쉬는 시간에 어떠한 영어 단어가 나왔는데 애들은 그 말을 다 알아서 서로 자연스럽게 영어로 갑자기 대화가 되고 자기는 그게 무슨 말인지 잘 몰라서 약간 애가 위축된 기분을 받았다고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사례를 듣고 결정하는데도 되게 큰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런 건 없어요? 영어도 애매하고 또 한국말도 애매하게 하고 그런 걱정도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 약간 요새 있어요. 왜냐면 아이가 영어로 말하는 게 조금 더 편하다 보니까 한글 단어를 설명해 줄 때 이 말은 엄마 뭐야? 했을 때 이 말은 영어로 이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했으면은 알겠어 라고 좀 더 잘 이해하는 경우도 있고 약간 바삭거리는 크런치한 질감을 영어로 표현하게 되고 그리고 또 수학 문제를 풀 때 유치원에서는 영어로 수학을 배우기 때문에 세 개를 더 많은 걸 고르시오 약간 이런 표현이 되면은 이게 무슨 말인지 한국말을 잘 아직 이해를 잘 못해서 영어로 오히려 먼저 풀어서 설명을 하거나 그랬을 때 아이가 더 잘 이해를 하더라고요. 그럼 부모도 영어를 잘해야 되겠네. 만약에 자녀가 못하면 무시당할 것 같은데 나중에? 아빠 이것도 뭐냐고. 그래서 집에서 아이 영어 숙제를 조금 도와줄 때 집집마다 보면은 엄마 아빠의 도움을 받으면서 숙제를 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고 그리고 영어 책을 아무래도 이제 엄마 아빠가 직접 읽어주고 봐줘야 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가정 환경에 서포트가 조금 있어야지 아이들의 영어 실력이 조금 더 많이 느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아웃풋이 비교했을 때는 똑같은 영어 유치원을 보낸다고 해도 뭐 집에서 숙제를 안 봐준다거나 책을 잘 안 읽어준다거나 그러면은 아무래도 이게 쌓이다 보면은 격차가 좀 발생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숙제를 위한 과외를 하는 친구들도 있고 영어책을 같이 읽는 그런 모임을 하는 경우도 있고 이게 집집마다 그래서 조금씩 다 다른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에는 뭐 아이를 두 자녀 키우는 가구가 많진 않지만 어때 만약에 둘째가 있다면 둘째도 영유를 좀 보내고 싶으세요? 개인적으로는 보내고 싶지만 유치원이나 뭐 어디 기관을 보낼 때는 정말 이 아이의 성향과 맞는지를 고려하는 게 제일 가장 큰 것 같아요. 왜냐면 내가 생각했을 때 여기가 정말 너무 잘 가르치고 분위기도 좋고 선생님들도 너무 좋으신 것 같은데 어쨌든 엄마 아빠가 직접 다니는 기관이 아니고 아이가 직접 다니는 기관이기 때문에 내 아이는 조금 뛰어놀고 활발하고 액티비티한 걸 좋아하는 아이인데 막 앉아서 책만 읽고 너무 글만 쓰고 이런 환경이라면 조금 적응하기 힘들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영어 유치원의 시간표가 한 교시당 40분이 진행되는데 그럼 40분 내내 앉아 있어야 되거든요. 쉽지 근데 않은데? 4세
0에서 6세 아이들이 40분을 앉아있는 건 사실 되게 어려운 건데 이 성향이 또 맞는지 맞지 않는다면 내 아이는 조금 더 활발하고 활동적인 움직임이 많은 기관을 선택하는 게 아이랑 좀 더 맞는 환경이 될 수 있겠죠. 아, 그 영유마다 말씀하신 자녀의 성향에 맞는 그런 커리큘럼이 좀 다른가 보네요. 네, 영유마다 뭐 흔히들 학습식, 뭐 절충식, 뭐 놀이식 이렇게 많이들 표현을 하시는데 아무래도 아웃풋이 학습식이 많다 보니까 학부모님들은 보내실 때 학습식을 많이 선호하긴 하는데 아이가 원치 않으면은 아무리 좋은 환경에 있다 하더라도 내 아이만 약간 문제아가 될 수도 있고요. 왜냐면 40분간 집중을 못 하다 보면은 옆에 아이를 건드리기도 하고 그러면은 내 아이는 유치원으로부터 또 제재를 받게 되기 때문에 아이랑 그런 분위기가 맞는 원을 고르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자녀분은 어떤 쪽에 좀 다니고 계세요? 저희 아이는 일단 남자아이다 보니까 활동이 많은 곳으로 선택을 했어요. 일주일에 2번은 미술 활동을 하고 그리고 거의 매일 뛰어놀고 베이킹도 일주일에 한 번씩 꼭 하고 그 말씀하신 추가 수업. 아니요 이거는 정규 수업이요. 그런 곳으로 골랐습니다. 다양한 활동에서 영어 표현을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기 때문에 오로지 앉아서 책에 읽는 내용뿐만이 아니라 그냥 정말 실생활에서 뭐 음식을 만들 때 어떤 표현을 쓰는지 이런 표현을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어서 그게 더 저는 마음에 들은 것 같아요. 그러면 사실 영유 보내시는 부모님들의 입장을 조금 들어가 보면 영유가 끝이 아닐 것 같아. 그러면 그 다음 스텝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저도 이제 아이가 이제 7세에 오르다 보니까 학교를 어딜 보내야 될지 사실 되게 고민이 많았거든요. 사실 저는 국제학교를 보내려고 생각을 했다가 제가 직업 특성상 해외에 바로 나갈 수가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국제학교를 보내게 됐을 때 학년이 올라갈수록 아이들이 해외로 많이 나간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현실적으로 같이 나가주지 못할 것 같아서 국제학교를 보낼 생각을 좀 접었고 그냥 공립초로 이제 마음을 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걱정도 없어요? 공립 학교를 가게 되면 어렸을 때 이렇게 내가 많이 투자했어 자녀한테 영어에 대해서 특히나 그게 뭔가 조금 희석이 된다거나 애가 다 까먹거나 이거 뭔가 유지를 해야 될 것 같은 뭔가 그런 압박감이 들 것 같은데 그런 건 좀 없으세요? 맞아요. 주변에 얘기를 들어보면은 공립초등학교는 3학년부터 영어를 시작한다고 들었어요. 7세 때 딱 졸업을 하고 8세, 9세 2년 동안 영어를 학원을 안 다니거나 영어를 조금 안 하게 되면은 아이들이 많이 까먹는다고 해요. 근데 일반적으로 영어 유치원을 다니는 아이들은 8세, 9세에도 웬만하면 영어 학원을 보내고 있기 때문에 결국 사교육으로 빠지겠네요 결국엔. 아예 안 빠지긴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아이에게 뭐 달리자, 뭐 의대를 가자 뭐 이런 마음은 없어도 아이가 하고자 하는 마음이 들었을 때 평균치보다 너무 낮아서 극복해야 되는 그 갭이 너무 크면 애들이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 갭을 최소한으로 줄여주고 싶은 마음으로 학습을 지금 시키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도 어느 정도의 선을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저도 나중에 자녀가 있다면 영유를 보내고 싶은 마음이 좀 큰데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조금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댓글 보면 상당히 많거든요. 돈 뭐 펑펑 쓰는 거라든지 뭐 자녀 학대라든지 좀 그런 분들께 조금 해주실 수 있는 말씀이 있다면 어떤 게 좀 있을까요? 물론 한글을 가르치는 것도 당연히 너무너무 중요한데 아이가 영어에 살짝 관심이 있거나 배우는 거에 거부감이 없다 하면은 시간은 되돌릴 수가 없기 때문에 미리미리 솔직히 배워놓는 것도 저는 너무너무 좋다고 생각해서 돈보다 시간을 세이브한다라고 생각해서 전 추천드립니다.